수능에서 사탐을 모두 만점 받으셨는데, 자, 만점의 꿀팁. 안녕하세요. 오늘 휴일을 맞아서 동생과 카페에 왔는데 제 동생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빼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김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스펙이라고 해야 되나? 아,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다니고 있는 4학년 재학 아시나요? 4학년 재학 중인 여기 이름을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수시로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 입학했고 내신이 수도권 일반고 기준 1.27이었고 전교 1등은 아니었고 3등 정도 했고 그리고 수능도 같이 준비해서 수능은 전체에서 2개 틀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결국 대학 합격은 수시로 했고요. 국어 하나, 수학 하나 그렇게 틀렸습니다. 탐구 뭐 골랐어요? 탐구는 사실 문과들이 제일 많이 하는 생활과 윤리랑 사회문화 선택했고 둘 다 맞았습니다. 제2외국어도 하셨던 근데 제2외국어는 아랍어 했었는데 어떻게 잘 해가지고 첫 번째 질문. 촬영일 기준으로 수능이 115일 남았는데 이때쯤에 이제 여름방학이죠. 이때쯤에 본인은 뭘 하셨었나요? 저는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시기였고 그래서 사실 자기소개서 작성에 올인을 하느라 수능 준비에 엄청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냥 인강 들으면서 사회탐구 더 단단하게 다져가려고 했고 그리고 자소서 완벽하게 써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1차 합격을 일단 서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수시를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네, 저는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가고 싶었었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어쨌든 성적을 좀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잘 받아서 수시로 준비를 했고 근데 또 정시도 같이 준비를 했던 게 일반고에서는 어쨌든 서울대 경제를 가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모의고사 점수도 같이 잘 나오고 하니 둘 다 준비를 했습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하는데 육모 점수 좀 공개해 주시죠. 일단은 국어가 되게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국에 몇 명 없었다고 그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다 맞았었고 그러니까 만점자가 몇 명 네, 없었는데. 만점자 뭐 100몇 명 있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다 잘 거의 다 만점이어서 서울대 경영 갈 수 있다 널널하다 얘기 나 들었었는데 또 약간 영어를 수능 영어를 좀 이렇게 소홀히 했어. 소홀히 하다 보니 2등급이 또 순간 떴어서 또 다급하게 영어를 또 보완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확실히 어쨌든 6월 모의고사가 본인의 좀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긴 하겠네요. 그쵸. 사실 모의고사 때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족한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점에서는 분명히 겪어야 됐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자소서를 안 쓴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여름방학 115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뭘 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저는 이쯤 와서야 이제 수능 수학이 좀 완성된다고 느꼈었거든요.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킬러라고 소위 부르는 문제들이.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런 단계를 거쳐가고 있나라는 걸 점검하면서 사실 뭐 이쯤 와서는 주요 과목이 어마어마하게 실력을 늘릴 수 있냐 하면 그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선택한 탐구 과목을 완벽하게 해가는 과정이 또 여름에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집중을 해서 수능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어쨌든 그 드물다는 정시와 수시 모두 서울대 이제 안정권에 들었던 사람으로서 본인이 이렇게 입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일단 특히 저희 어머님께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그랬던 게 좀 어렸을 때부터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어서 정시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서 수시도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좀 여러 개 있다면 그거를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 가져가서 어느 한쪽에 목숨을 걸어도 되지 않을 수 있게 마음의 안정을 가지면서 준비를 하는 게 저한테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맘때쯤 나오잖아요. 그 정시 파이터. 정시 파이터 하겠다. 수능 내신 포기한다.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3이라면 이쯤 와서 정시 파이터를 한다 하면 그 선택이 맞을 거예요 아마. 사실 왜냐면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가 분명히 있고 이 학교 이하로는 안 가겠다는 학교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본인 내신으로는 절대 갈 수 없다면 확실하게 그냥 미련을 버리고 정시에 올인하는 게 전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1, 2학년인데 애매하다, 아직은 사실 알 수 없다,
그러면 아직은 굳이 놓을 필요가 없는 게 사실 1, 2학년 때 정시 공부를 할 것도 없을 뿐더러 본인이 고3 때 모의고사가 어느 정도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지금 내신으로 갈 학교가 본인 모의고사 점수로 갈 학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이미 버리고 배수진을 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에서 사탐을 모두 만점 받으셨는데 자 만점의 꿀팁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부터 문과 사실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사탐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사탐 공부 저는 제가 가장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모든 강사, 모든 교재, 모든 인강에 나올 법한 주요 선지들, 특히 제가 헷갈릴 법한 선지들을 다 모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사상가,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뭐 칸트가 있다 치면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제에서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맞춰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교재나 문제집에서 나온 것들은 너무 쉬운데 정말 사소한 것들이 가끔 등장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특히 들은 강사 교재에서 안 나왔던 것들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그거는 실제로 그 사상가가 했던 말이 맞기 때문에 그런 저는 모든 교재, 제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자료에서 끌어모을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제 나름대로의 총정리 노트를 만들어 갔습니다. 단권화랑 비슷한 건가? 완전 단권화를 했지. 두 과목 전부 다. 그러면 그거를 문제지에다 한 거야 아니면 본인이 뭐 노트에다 따로 정리를 한 거야? 글씨를 잘 쓰지는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듣는 인간 강사에 문제풀이 교재가 있었는데 그 문제풀이 교재가 일단 그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좋게 내용이 많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안에다가 옆에다가 이제 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한 책을 정한 다음에 거기다 추가를 했구나. 그쵸, 그쵸, 그쵸. 그 강사가 누구였는지 공개 가능? 나는 대성마님에게 임정환 선생님. 자 그러면 국어 본인만의 국어 팁 있나요? 수능에서 저는 사실 국어를 좀 잘하는 편이었어가지고 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한테 막 특별한 꿀팁을 드릴 건 사실 없는데 근데 저는 그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문학같이 내가 애매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에서 기출문제에서 바라보는 이 정도 느낌이 뭐 예를 들어서 비판이다 하면 아 이 정도 얘기면 비판이 맞구나 뭐 이 정도면 뭐 감성적이 맞구나 라는 그런 기준을 잡는다던가 아니면 기준 같은 걸 세워놓으면 본인이 문학 같은 데에서 애매한 선지나 문제를 만났을 때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맨날 영상에서 강조하는 자 그러면 국어 다음으로 영어 얘기 어쨌든 최상위권이라면 영어 1은 당연히 기본이잖아요. 영어 팁 있나요? 이게 제가 딱 6월 시험을 보고 느낀 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영어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빈칸 추론 같은 데서 특정 문제에 매이다 보니까 뒷문제를 풀 시간을 막 놓치고 그래서 뒷문제가 오히려 쉬움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막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유튜브에서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열심히 찾아봤는데 한 4등급을 위한 영상이다 3등급 이상은 들어오지 말라는 영상이 있어서 들어가 봤어요. 근데 거기서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빈칸 추론 전 문제까지 다 풀고 이제 맨 뒷페이지를 넘어가서 장문 독해를 먼저 풀고 그 다음 이제 순서 배열 풀고 그 다음 이제 문장 삽입 풀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빈칸 추론 네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저는 이게 좋았던 게 뭐냐면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빈칸 추론은 풀어도 맞을 가능성이 다른 문제에 비해 현저히 낮아요.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뭐 3점이라면 3점 2점이라면 무조건 내가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걸 먼저 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영어같이 절대평가인 시험에서는 더욱 그렇고 마지막 이제 빈칸 추론은 네 문제 중에 뭐 두 문제는 풀고 나머지 두 문제는 찍더라도 어차피 맞아. 틀릴 수도 있는 거를 그래도 90점 대 찍는 게 나오니까. 나은 거죠. 그래서 두 문제 틀리면 사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영어는 하방을 탄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점수의 하방을. 국어도 이런 얘기 했었는데 자기가 잘 맞출 수 있는 마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푸는 건 당연히 그런 전략은 필요하고 또 드리면 일단 영문법이 정말 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문법 문제를 물어보는 게 사실상 한 문제밖에 없는데 거기서 물어보는 것도 어차피 투부정사, 뭐 동명사, 수동태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뭐 대단한 뭐 문법? 솔직히 함에서는 시간 낭비다라는 점과 그리고 빈칸 추론을 풀 때 또 저는 특정 강사님 강의를 한 달 정도 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그 강의에서 딱 하나 배운 점이 일반적으로 성적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1, 2, 3, 4, 5번을 빈칸에 넣어보고 가장 자연스러운 걸 고르려고 하실 텐데 그럼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글을 이렇게 읽고 빈칸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까라는 거를 그냥 한글로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긍정이 들어가야 될지 부정이 들어가야 될지 뭐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 말과 가장 비슷한 말을 1번부터 5번 중에 골라라. 그게 정답률이 훨씬 높아지는 방법입니다. 나도 그렇게 혹시 아니요. 아니야? 안 그래? 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가장 하고 싶은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은 사실 하루하루를 되게 고생했다고 다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은 게 저도 최근에 공부를 하면서 어떤 시를 딱 볼 기회가 있었는데 나태주 시인의 시였어요. 오늘의 작은 성공에 충분히 기뻐하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기특하게 생각해라 라는 얘기였거든요. 어차피 사실 끝날 때까지 결과는 아무도 모르고 어차피 뭐 지금 잘 안 된다고 해서 안 할 거 아니니까 또 내일 일어날 무언가에 기대하면서 살면 또 수능 때까지 잘 버티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화이팅. 같이 화이팅 한번 끝내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